안녕하세요. 동동영입니다. 바로 전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안암전자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차트상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. 충분히 매수의 자리가 보였죠. 그래서 차트가 보면서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이제 상승해 볼 만한 그런 시그널 그런 것도 우리가 찾는 공부를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자, 미래 ING 한번 볼게요. 최근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. 물론 수익이 났어요.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. 근데 멀리서 보면 지금 이 자리는 강한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은 자리임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. 이 고점이 좀 삐져나오긴 했지만 대략 이제 이런 고점의 자리가 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럼 이 자리는 한 430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많이 떨어지면서 고점 만들고 떨어지면서 이런 고점 만들 골짜기를 만드는 이런 고점의 자리를 중심으로 한 더블 바닥이 완성이 되느냐 이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자, 떨어질 때 자, 이 자리가 이제 원래 작년이 되나요? 3월 달 지수가 많이 폭락했을 때고, 자, 이 이후로 계속 이런 박스, 나름대로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잘 유지하다가 아래로 떨어지죠. 근데 자세히 보면은, 자, 그 다음 만들어진 고점에서 충분히 돌바닥을 완성을 했습니다. 돌바닥을 완성할 때도 이 밑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 분봉상 혹은 일봉상 여러 번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패턴이나 혹은 유형들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는 자, 역헤드 숄더가 만들어지죠. 혹은 포바닥이죠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는 하나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. 혹은 여기가 고점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끼워 맞추기, 물론 끼워 맞출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바닥을 만들면서 올려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.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직접 만들었던 이 고점들, 이 고점을 지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 윗꼬리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미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종가가 마무리되었어요. 자,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?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이제 10개 중에 한 7개 혹은 8개 정도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더 이상 이 고점, 이전 고점의 이 매물대, 돌바닥은 이 매물대는 더 이상 저항의 매물대가 되지 않고 이제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안암전자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자, 고점을 치고 다시 떨어졌는데 거래가 죽으면서 다시 눌러진 자리, 이런 자리는 공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여기는 강한 완전 생바닥이고, 그리고 이 생바닥에서 여기는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면 지지가 될 확률이 높죠.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윗꼬리 치고 떨어지고 윗꼬리입니다. 그래서 아까 안암전자를 본 거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치면은 어떻게 돼요? 자, 여기서 만들어내고 다시 여기서 횡보하면서 박스를 만들어내면 이 자리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눌러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. 다만 이 종목이 이제 그 눌러지는 자리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는가 주지 않는가,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이 자리까지 만약에 다시 눌러진다면은 우리는 좀 과감하게 좀 한번 살 수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서 이 매물대를 다시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여기서 껄떡대다가 다시 눌러져서 이런 긴 박스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무슨 말이냐면, 자,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, 자, 이 자리를 지금 올렸어요. 그러다가 다시 또 눌러서 짧은 이런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다시 올려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큰 거래가 이제 한 번 터졌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지수의 흐름,
그리고 이 종목에 숨어있는 미래 ING에 숨어있는 이런 테마의 어떤 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제가 지금 100%는 아니지만 제가 대략 알기로는 정치 테마를 알고 있어요. 그러면 만약 이게 뭐 강한 누군가의 정치 테마거나 혹은 시장에서 시장 참자들이 충분히 한번 오를 만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결국에 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돌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. 그리고 바닥 가까운 주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매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죠. 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길게 봤을 때 주가를 길게 봤을 때 이런 큰 이런 박스, 이 박스를 위로 돌파한다면 여기 이제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 고점스러운 자리가 대략 많이 두드렸던 한 6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. 이 자리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, 그 다음 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이 자리가 대략 한 500원 정도 돼요. 그래서 500원 정도 되는 자리, 507원 뭐 요 자리도 한번 올리다가 충분히 한번 이렇게 맞을 만한, 그리고 여기서는 머뭇거릴 만한 그런 자리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깨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?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.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깨졌다면 다시 밑으로 다시 눌러줬다가, 자, 이 전 저점까지 거의 근처까지 만들어서 여기는 3층, 여기는 2층, 여기 1층, 1층에서 두드리다가 1층에서 2층 위로 올려내는 순간 그때부터는 강한 시세를 그리면서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까지 눌러졌다가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단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실내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려내고 있는 국일재즈는 저는 좀 관심을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국일재즈는 이전 저점도 뚫고 다시 내려왔어요.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전에 이렇게 두드리다가 올려낸 자리, 그리고 여기 지금 박스를 쳤었죠. 이런 긴 박스를 만들었었죠. 그리고 올려냈었는데, 자, 이 자리 이 저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. 근데 자세히 보면 자, 이런 박스를 그려요. 그래서 매물대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,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, 자, 딱 떨어지지 않지만 이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대략 이렇게 돌려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더 내려가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누르기도 하기 때문에 얘도 올렸다가 다시 눌렀죠. 다시 또 이렇게 올려내고 하고 있는데, 여기 현재로서는 강한 이제 바닥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자, 이 바닥이 완성이 되면, 자, 이 자리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를 올려내면 그때부터는 좀 안정된 그 상승의 전환의 시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가격대, 윗골이 굉장히 많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까처럼 이제 안암전자라든지 내가 특정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가격의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굉장히 좀 이쁘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 우리가 잡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대창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도 우리가 보면은 크게 이제 큰 고점을 한번 시세를 만들고 난 뒤에, 자, 이런 자리가 계속 이제 고점의 자리죠. 그리고 박스를 만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. 자, 여기 더블 바닥을 만들었다가 다시 여기 박스를 만들죠. 다시 올렸다가 또 다시 밑으로 또 눌러주죠. 자,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저항선인데 지금 현재 윗골을 터치를 했습니다. 많이 올라간 거죠.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자리는 자, 이런 자리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, 이 자리. 자, 이 자리가 돌파가 되니까 이 두드렸던 이 자리가 이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하니까 새로운 박스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양이죠.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박스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이게 큰 하나의 박스고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상승이 나왔는데,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중장기 이평선 60, 120, 220 형선이
굳이 이제 정배열을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 행보하면서 이렇게 서로 수렴해서 같이 다닥 붙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전 고점들을 딱 올려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자, 얘가 올라내서 여기 지금 바닥을 여러 번 만들어주면서 올라갔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자, 이 정도까지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럴 수도 있어요,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드는 바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는 바닥을 대충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아남전자처럼 한번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5분봉입니다. 과연 우리가 좀 이해해 볼 만한 그런 매수 자리를 줬는가라는 거죠. 자, 여기가 이제 고점의 자리예요, 대략. 이 고점의 자리를 계속 두드리다가 자, 살짝 돌파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고점 만들고요. 첫 번째 고점 만들고 바닥. 그리고 두 번째 고점 만들고 바닥. 자,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러면 우리가 가격대를 봤을 때 대략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죠. 이 자리가 박스권.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1층과 2층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. 대략 이제 이런 거죠. 바닥에서 돌파하고 위를 찍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리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. 자, 그러면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자리 대략입니다. 이게 탁 떨어지고 그러지 않고 대략이니까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는 결국 이런 박스 자리, 이 하단 박스 자리, 이 자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구나 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따라잡는 매매 물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이라면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았겠죠. 한번 볼게요. 단타의 자리에도 고점, 그리고 고점 아래에서 또 만든 더블 바닥, 고점 아래에서 만든 더블 바닥이 이전에도 이 자리가 있었죠. 아까 그 15분봉 봤을 때. 지금 보는 건 5분봉입니다. 자, 두드리고 하다가 저희가 돌파가 나온 자리, 그리고 이 전 고점도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좀 동반됐죠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자리, 이런 자리, 5일선 터치하는 자리,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죠. 근데 얘는 좀 강하게 좀 뛰어 올랐습니다. 3분봉 보면 더 보이겠죠. 3분봉 봐야 되나요? 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도 이제 매수의 자리로 좀 보거든요. 이게 돌파 매매 할 때 이제 보는 자리들이에요, 일반적으로. 네. 돌파하고 난 뒤에 5일선 혹은 이런 눌림목, 이런 자리를 우리가 좀 흔히 보는 자리인데,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간에 문제는 이제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박스를 그린다는 거죠. 자, 지금 다시 이 박스를 돌파했습니다. 그러면 대창 얘는 더 오를까요? 아니면은 다시 무너질까요? 제 생각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일단 거래가 바닥에서 올릴 때 1650억이 터졌습니다. 이 1650억이라 하면 여기 보시면은 1400억, 시가 총액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. 그것도 이제 이 중장기 이평선과 그래 멀지 않은 자리에서 크게 터졌다는 거는 바닥권에서 이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매수의 자리를 어디서 잡느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돌파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, 일단 얘가 눌림목일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데,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짧게 누르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옆으로 조금 더 가다가 갈 수도 있어요. 일반적으로 1차적인 매수는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의 중간 값 혹은 그 이하 혹은 5일선을 훼손하는 자리에서 1차적인 매수, 그러다가 만약에 얘가 좀 더 횡보하거나 움직일 때는 다시 한번 또 2차적인 매수의 관점,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고 주가의 흐름들을 많이 본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좀 공략을 분할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움직이고 흐르는 그런 모양들의 통계적인 일반적인 모양들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.
자,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매수에 또 좋은 자리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.